안녕하세요. 주소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문제는 대출이 막혔다는 거죠. 지금 대출 규제는 하나씩 보면은 좀 복잡하죠. 그런데 전체로 보면은 단순합니다. 그냥 대출을 줄이고 결국은 못 쓰게 만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집값이 아니라 대출이 시장을 결정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6월 27일 627 정책, 그때부터 시작된 대출 규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지금 시장에 작동하는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현재 집이 안 팔리는 시장이 됐는데 그 느낌을 현장에서 느끼는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2025년 627 이전 상황부터 보셔야 되겠죠. 2025년 3월부터 6월 사이, 특히 4월, 5월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은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대출이 빠르게 늘어났고, 그러니까 단순히 분위기가 아니라 실제 그 거래가 되면서 돈이 움직이는 시기로 전환됐던 것 같아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집값이 다시 올라갈 것 같은 흐름이었어요. 금리는 조금씩 내려갈 것 같고, 그리고 규제가 완전히 풀린 건 아닌데 완화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더 풀릴 거라는 기대감이 같이 있지 않았나. 예를 들어 정책 대출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상품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반 대출은 DSR 규제가 강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정책 대출은 상대적으로 조건이 완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완화된 조건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고정금리로 장기 대출이 가능하고 DSR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했던 거죠. 이렇게 정책 대출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고 있었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LTV가 높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또 예전에 규제 지역이 많이 풀렸던 영향도 계속 남아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냐면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런 심리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심리가 다시 지금 사야 하나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실제로 그 시기에 가계 대출이 한 달에 뭐 몇 조씩 늘어났다는 데이터가 나오기도 했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다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두면 집값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집값을 어떻게든 잡겠다, 이 정책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627 대출 규제고, 이 정책의 핵심은 대출로 집을 사는 걸 막겠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집이 많은 사람들, 다주택자 대출을 사실상 막았죠. 집이 두 채 이상이면 추가로 집 살 때 대출 거의 안 나옵니다. 투자 자체를 막은 겁니다. 예전에는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대출 끼고 샀죠.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막았어요. 대표적으로 최대 6억 제한, 이런 식으로 나왔죠. 모르겠어요. 서울이나 이렇게 집값이 비싼 지역은 오히려 이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집값이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이 오히려 이거는 체감이 더 크다고 생각돼요. 예전에는 10억, 12억, 15억짜리 집도 대출을 끼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딱 잘라서 제한을 뒀죠. 그러면은 이제는 현금 없으면 집을 못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갭 투자를 막았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집이 돈이 없으면은 전세 끼고 집 사는 구조가 가능했죠.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서 전세 끼고 산 집에 본인이 입주를 하는 그런 구조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전세금이나 대출로 해서 집을 매수하는 이 구조가 완전히 막혔다고 볼 수 있어요.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강하게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냈죠. 그래서 지난해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 입주 맞물리면서 데미지가 너무 컸죠. 네 번째는 신용대출까지 막았습니다. 예전에는 부족한 돈을 신용대출로 채워서 속칭, 영끌이라고 하죠. 이런 거 많이 했죠. 지금은 신용대출 어렵습니다.
고액 연봉 아니면 신용대출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끌에서 집 사지 말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실거주 조건을 강하게 넣습니다. 대출 받으면 6개월 안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거 투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27 정책 이후 입주하는 단지들은 전세 끼고 집 못 사게 하는 것과 대출 받으면 6개월 내 전입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마피로 정리한 분들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감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책은 단순히 규제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바꾼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 시장은 어땠냐면은 돈이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활용해서 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래가 계속 있었고 가격도 움직였죠. 근데 지금은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지금 작동을 하냐? 거래가 줄어드는 건 맞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즘 제가 있는 현장은 매수보다 매물이 더 많이 쌓여요. 요즘 집 안 팔리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겁니다. 저희 매수 고객분들도 대출이 막혀서 포기하는 분들 자주 있어요. 집 사고 싶어 해요. 그런데 대출이 안 돼요.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줄고 이미 확인된 내용이잖아요. 현장에서도 똑같아요. 매물은 있고 매물은 계속 쌓여요. 그런데 계약이 안 돼요. 왜냐?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하반기 들어가면서 규제가 더 강화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DSR 더 빡세졌죠. 특히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까지 가정해서 대출 한도를 미리 줄였죠. 같은 조건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대출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총량 규제입니다.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은행 대출을 막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느껴지냐면 조건이 되는데도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2026년 들어오면서 이 흐름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정부가 아예 방향을 정했어요. 가계대출 중과 자체를 억제하겠다. 대출을 풀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대출이 막혀서 거래가 안 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내가 대출이 되는지 자금이 되는지 이게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은 기다린다고 기회가 오는 시장이 아니라 조건이 될 때 잡는 시장입니다. 나는 지금 집을 사도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지, 이건 정말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시장인데도 누군가는 지금 들어가는 게 맞고 누군가는 오히려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은 기존 아파트뿐만 아니라 분양권 시장도 대출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가 문제가 아니라 입주 시점에 담보대출 실행 여부가 불안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거래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중개하는 현장에서도 대출 조건에 따라서 계약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제가 한번 정리해서 다시 언급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사면 안 되는 사람, 지금 사도 되는 사람, 이걸 기준으로 나눠서 누가 들어가야 되고 누가 기다려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다음 영상 꼭 이어서 보시면 도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생길 거예요. 좋은 일.